여러분은 베토벤 하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헝클어진 머리, 굳게 담은 입,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펜을 쥔 채 정면을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 우리는 수많은 음반과 포스터, 아니면 음악 교과서나 위인전에서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베토벤의 초상화, 바로 이 그림이죠. 그런데 이 강렬한 그림을 과연 누가 그렸을까요? 그리고 이 초상화가 왜 그토록 유명한 베토벤의 이미지가 되었을까요? 베토벤의 초상화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와 한 화가 사이에 벌어진 감동적인 도전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지금부터 19세기 초 빈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불멸의 거장 베토벤과 그의 영혼을 화폭에 담으려 했던 한 화가의 치열한 만남을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똑똑할 교양. 1819년 빈. 유럽을 뒤흔든 나폴레옹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오스트리아 제국은 여전히 문화적 위상을 과시하기에 분주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천재들을 포장해야 했죠. 그런 시대 속에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이미 50세에 접어든 전설적인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력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사람들과의 소통은 대화 수첩을 통해서만 가능할 정도였는데요. 한때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던 그의 세상은 점점 침묵 속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음악가에게 소리를 읽는다는 거, 화가에게는 색을 읽고 작가에게는 언어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베토벤을 극도로 예민하고 괴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렸고 자신의 내면 세계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천재 작곡가에게 인내심을 요하는 일은 아마도 고문에 가까웠을 겁니다. 한편 바이에른에서 온 요제프 카릴 슈틸러는 39세의 궁정화가로 당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초상화의 대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잘 그리기만 하는 화가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모델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데 천부적인 감각을 지녔다고 평가받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도 베토벤이라는 모델은 여느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까다롭고 예측 불가능한 상대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의 예술적 통찰력은 베토벤의 영혼은 담아낼 수 있을진 몰라도 그의 성질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으니까요. 인간 베토벤을 그림으로 남긴다는 건 그의 천재성과 불편함, 거칠고도 깊은 내면을 고스란히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베토벤을 그린다는 건 폭풍우 속에서 독수리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 슈틸러에게 초상화 의뢰가 들어왔을 때 베토벤은 장엄미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작력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만큼 외부적인 간섭에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시기였죠. 슈틸러가 베토벤의 집을 처음 찾아간 건 4월의 어느 오후, 위대한 베토벤의 모습을 후세에 남겨달라며 간곡한 의뢰를 받고 찾아간 건데요. 베토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초상화라고? 그런 건 돈 많은 귀족들이나 하는 것이요. 나는 바빠요. 매우 바빠. 베토벤은 대화 수첩에 휘갈겨 쓴 슈틸러의 설명을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지금 미사곡을 쓰고 있어요. 신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초상화를 위해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것이요? 슈틸러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그려온 모델들은 모두 정중하고 예의 바른 귀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몇 시간씩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며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는 완전히 다른 종족 같았습니다. 슈틸러는 곧 깨달았습니다. 베토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릴 수 없다는 걸.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죠. 그럼 제가 평소처럼 작곡하시는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을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베토벤은 그건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틸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역동적인 작곡 과정이었죠. 베토벤은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천사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폭풍처럼 격렬하게. 그러다 갑자기 뭔가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서 방안을 뱅뱅 돌았습니다. 머리를 감싸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다가 다시 피아노로 달려가 멜로디를 확인하길 반복했죠. 이건 아니야! 갑자기 베토벤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답답함,
그리고 창장의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음악만은 영혼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슈틸러는 연필을 든 채 베토벤을 넋잃고 바라보았는데요. 귀족들의 우아한 살롱에서만 그림을 그려온 그에게 베토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슈틸러는 제대로 된 스케치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토벤은 한자리에 5분 이상 앉아있질 않았고 슈틸러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베토벤은 때론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때론 하늘을 우러러보며 무언가에 호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 표정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슈틸러는 연필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신과 대화하고 있구나. 슈틸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베토벤은 단순히 음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음표로 번역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의 얼굴에 스치는 모든 표정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이었습니다. 절망과 환희, 분노와 사랑, 고통과 초월. 사흘째 되던 날, 슈틸러는 베토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베토벤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음악을 듣고 감동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감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만든 음악을 나만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슈틸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정작 그 음악을 들을 수 없다니. 그 순간 베토벤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슈틸러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넘어선 숭고함이 동시에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슈틸러는 완성된 초상화 하나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십 장의 스케치밖에 그리지 못했는데요. 베토벤의 옆모습, 정면, 손의 움직임, 눈빛의 변화, 입술의 모양. 뮌헨으로 돌아간 슈틸러는 한 달 동안 화실에 틀어박혀서 기억 속의 베토벤과 수십 장의 스케치를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합해도 베토벤의 본질을 담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슈틸러는 깨달았죠. 베토벤을 아름답게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토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의 격렬함과 순수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초상화는 결국 부분적으로만 관찰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상상으로 완성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림 속 베토벤은 짙은 붉은 배경 앞에서 검은 옷에 흰 셔츠 그리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손에는 펜을 들고 펼쳐진 악보 위에는 무언가를 적고 있는 장면. 이 악보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실제 장엄미사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슈틸러는 베토벤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서 영감을 받아 그 복잡하고 격렬한 내면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초상화가 베토벤이 생전에 유일하게 본인도 마음에 든다고 말한 그림이란 겁니다. 음악 외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칭찬도 잘 안 하던 그가 이건 나와 닮았다 이렇게 인정한 몇 안 되는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음악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을 그림으로 말했군요. 베토벤과 슈틸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베토벤이지 않을까요?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기 어려워하고 때론 산발이고 또 완벽하지 않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얌전하게, 좀 더 예쁘게, 좀 더 모범적으로 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슈틸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기록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연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슈틸러가 되어야 하고요.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가 그를 더 깊은 음악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슈틸러는 베토벤을 예쁘게 그릴 순 없었지만 그 실패 덕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초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는 우리가 가장 진실한 순간, 가장 우리다운 순간에 있습니다.